지난 시간 중국 사업 철수 전략의 개요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업 철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회사 현상에 맞는 사업 철수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회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회수할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 중국 자회사에 회수할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 회수할 자녀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 철수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이 사업 회수할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부동산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가치 있는 금액이 부채 금액보다 클 경우, 또는 무형자산입니다. 이 회사 안에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회사가 의료기기 매매업, 제조업 또는 매매업, 건설업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 허가증, 요걸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은 이 허가나 이 면허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회수할 재산의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는 이 부채가 많은 경우입니다. 자산을 팔아봐도 이 부채를 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때인데 은행 차입금, 물품대 이 부채가, 임금비 등 확정 부채가 과도한 경우, 두 번째는 이 확정 부채가 아니라 우발 부채입니다. 혹시라도 회사를 청산해서 세무국이나 세관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 추징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이제 우발 부채입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청산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 우발 부채, 이런 것들이 과도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경우에 부담이 좀 과도하게 예상되는 경우, 직원이 많다거나 요구하는 퇴직금, 경제보상금 수준이 과도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은 철수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은 1순위가 지분 양도입니다. 지분 양도. 이런 형태 회사의 소유권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이 회사 안에 현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현금을 줄여서 유상 감자를 통해서 현금을 줄이고 난 다음 현금을 없애서 남아있는 부분을 양도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이 회사에 많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지분 가치가 높아져서 매수자가 그 현금을 인수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걸 좀 들어주기 위해서 현금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상 감자를 통해서 현금을 회수해오고, 그다음 순자산 금액을 좀 줄이고 난 다음 지분 양도를 진행을 합니다. 지분 양도가 안 되면 해산 청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그 사업 철수 방법의 개요 중에서 흡수합병은 없습니다. 흡수합병이 없는 이유는 이게 흡수합병을 실무적으로 해보면은 청산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자체가. 또 한국 본사로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합병은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병 회사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는 가져오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그냥 주식만 추가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회사를 철수할 때 1순위는 지분 양도, 2순위는 해상 청산, 이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흡수합병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좀 더 설명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분 양도는 회사가 운영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부동산만, 공장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지분 양도로 진행을 합니다. 이 지분 양도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습니다. 이 회사를 이제 본사가 100% 소유하면서 본사의 100% 오다를 임가공하는 그 회사. 이 회사의 본사 오다를 중단하면 회사는 이제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라든가 또는 뭐 100% 본사의 영업력에 의해서 미국에 100% 수출하는 회사, 이런 것들 회사를 그런 미국의 오더를 같이 넘길 수는 없는 거고, 이때는 이제 회사를 생산 중단하고 난 다음 부동산만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양도한 형태, 이런 형식으로 철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회수할 금액은 없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때 또 1순위는 지분 양도입니다. 지분 양도인데 이 가치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상 양도, 지분을 공짜로 넘기는 이제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럼 뭐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임가공 공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 회사에 뭐 부동산은 임차 공장이고 설비도 뭐 감가상각이 끝나서 가치가 없는 회사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혹시라도 중국 내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일정 부분 한국 본사에서 오더를 주면은 자기가 회사를 운영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공짜로 주면은 자기가 이제 이 회사를 인계를 받아서 직원들을 이제 승계 받아서 계속 그 생산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분은 무상으로 양도하는 형태죠. 이렇게 되면 매수자는 이제 회사를 공짜로 얻어서 좋고, 양도하는 사람은 이게 혹시라도 모를 이제 이런 그 문제들, 조사에 따른 청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사에 따라 나오는 이런 추징 세금, 우발부채라든가 종업원을 정리해고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런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는 이제 무상 양도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파산 청산을 그 법원에 신청해서 주주로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니 이제 법원에서 그걸 알아서 해라. 채권자들을 나눠주는 업무를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산 청산인데 이게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이 파산 청산의 관건은 법원이 이 파산 청산을 수리해주고 파산 선고를 하고 그다음 파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이 이제 법원에서 그걸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주주의 유한 책임도 있지만 회사법에 주주의 연대 책임,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난 다음 파산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나 한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지 자회사의 부채가 과도해서 파산 청산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그 수리를 안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낮다. 그 다음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은 3순위인데, 이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청산을, 이제 회사를 없애고 청산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으니 한국 본사가 청산 자금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대여를 하든지 정자를 하든지 청산하기 위해서 정자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돈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대상 회사 자체 안에 현금이 없어서 종업원들 정리해고하면서 줘야 될 경제보상금이 돈이 없으면은 이 한국 본사가 정자나 대여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난 다음 이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그다음 이제 청산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여기 참고용으로 해놨는데 방치를 하는 경우 리스크가 계속 누정됨 이런 경우에 사업 철수 전략의 개요 부분에 사업 철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회수할 금액이 있으면은 투자 금액을 회수해 오는 것.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주주로서 그다음 임원으로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어차피 회수할 금액이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 방치하면은 이 법률적 리스크가 계속 누정됩니다. 이 세무국이라든가 뭐 세관, 그다음 주주로서의 책임, 회사법에 이제 그런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리스크가 계속 누정된다. 자, 두 가지 사례 다 회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회수할 금액은 이제 없고 오히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 둘 다 1순위로 선택해야 될 방법은 지분 양도다. 지분 양도가 안 되는 경우에 청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 청산보다 지분 양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청산을 실제로 해보면은 이런 이제 6가지의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산을 해보면 실제로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 청산이. 반면에 지분 양도는 이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매수자가 있고 이제 그와 그 협상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그다음 뭐 전제 조건의 해소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그때부터 1개월 만에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는 거죠. 자, 요 그림이 청산과 지분 양도를 비교해 놓은 건데, 이제 청산은 1년이 걸리고, 지분 양도는 한 1개월 정도 짧게 걸린다. 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먼저 청산을 보면은, 청산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자산 부채를 양도를 하고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법인격을 없애는 이 말소 절차, 이 등기 말소하는 절차인데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세무국의 등기를 말소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고 세관 말소하면서 세관 조사를 받고 그다음 사회보험국도 조사를 받고 이 조사받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혹시라도 이제 회사와의 협의가 안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분 양도는 양수자하고의 계약 관계가 이제 협상이 되면은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 등기 이전 업무를 이제 주주의 명칭을 바꾸고 대표이사를 바꾸고 그다음 양수자가 한국으로 송금해주는 이 과정, 계약이 이제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이 본사 양도자에게 대금을 송금할 때까지 한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 청산의 어려움, 청산은 직원 정리 해고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지분 양도는 회사가 있는 상태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직원을 양수자가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양수자가 이 양수도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 직원을 좀 정리를 해다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양수자가 직원 정리해고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같은 거죠. 직원을 어차피 정리하고 난 다음 정리해고하고 난 다음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청산이 이제 이게 회사 법인이 말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어지니까 회사 이름으로 고용한 직원들 관계를 전부 이제 고용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 해소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죠. 이제 이 문제. 근데 지분 양도는 이 회사가 있는 그대로 계약 관계, 노동 계약 관계를 있는 그대로 양수자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 지분 양수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직원도 계속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지분 양도에 직원이 승계되면은 직원을 정리해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산에 비해서. 세 번째 청산은 이게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 조사에 따른 추징금, 벌금 이런 우발부채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지분 양도는 등기 말소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재된 회사 내의 행정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어떤 우발부채 이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양수자가 승계해가는 거죠. 이제 리스크를 승계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기 말소 과정이 없다. 여기가 이제 청산내에서 등기 말소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물의 정리 과정이고, 여기는 등기 말소 과정인데, 청산은 반드시 이 등기 말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분 양도는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주의 명칭만, 주주 간의 계약으로 주주 명칭만 바뀌고, 경영할 수 있는 사람, 대표이사가 명칭이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 청산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이 토지 정치세가 발생합니다. 이제 토지 정치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이게 세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지분 양도는 이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그 대상 회사 명의로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바뀌는 건 주주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토지 정치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해서 토지 정치세를 부과하는 그 사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분 양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상태로 넘기는 건데, 이제 생산을 중단하고 부동산만 보유한 상태로 회사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양도지만은 이 법적인 형식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이걸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형식은 지분 양도지만 매매 대상 물건의 이전은 부동산의 양도다. 이게 실질을 중요시해서 토지 정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산의 경우에 이 자산 중에 공장, 토지 사용권과 건물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청산은 이 부동산을 팝니다. 그러니까 팔고 그 돈을 이 대상 회사가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 부채를 상환하고 그다음 이제 현금이 남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때 이제 부동산을 팔면은 부동산을 사간사 매수자 명의로, 원래 대상 회사 명의였는데 매수자 명의로 바뀝니다. 요때 토지 정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분 양도는 이 자산 안에 토지 사용권과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소유권인 주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명의가 원래 대상 회사 명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토지 정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 청산의 경우 한국 본사로 송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청산조에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송금 문제를. 근데 지분 양도는 양수자가 송금합니다.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자, 요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요 현금을 송금하는 사람은, 한국 주주로 본사로 주주로 송금하는 사람은 이 청산을 진행한 팀원들이 자기가 각종 행정관서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 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업무가 되니까 다소 어렵습니다. 근데 지분 양도는 송금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이 양수자가 지분을 인수한 이제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 한국 본사로 이제 송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 사람이고 중국 내에 여러 행정기관에 있던 그 인맥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회사를 인수한다면 빨리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빨리 회사를 인수인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경영을 하든지 이런 욕구들 때문에 매수자, 양수자 측에서 빨리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송금에 대해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이 쉬워지고, 양도자 입장에서는 뭐 송금과 관련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자가 송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산은 회사 내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안에 이제 무형자산이 뭐 면허나 그다음 허가증, 특히 안전생산 허가증, 위험물 안전생산 허가증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발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희소성이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청산을 하면은 회사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가증도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회사를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통째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생산 허가증이라는 허가증, 면허 이런 것들도 그대로 매수자, 양수사 쪽에서 이전해 갑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서 지분 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